지금 이 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너무 애국심들이 넘쳐서 대학들 그냥 자유 주면은 잘 해낼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대학들한테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그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지금까지 산불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것들을 재검토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없앤다 할지라도 서서히 그 부작용이 없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혹시 별명이 많으시다는 점을 알고 계시죠? 총리님에 대해서. 글쎄, 미스터 쓴소리는 제가 사실 너무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서 답답해갖고 나라도 한번 얘기하자. 나라도 훌륭한 건설적 비판자가 되자 해서 신문에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저의 조그만 목소리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인데 아무도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아마 사회에서 저보고 미스터 쓴소리라고 했던 것 같고. 네. 더스틴 호프만보다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말을 좀 들었지만 대학 교수가 된 뉴욕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네. 마라톤맨을 촬영하는 장소에서 더스틴 호프만을 봤습니다. 직접요. 네. 예.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 보고서 제일 기분 좋은 게 저보다 키가 작대요. 그래서 야, 이 유명한 배우가 나보다 키가 작구나. 그래서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하이 프로프청 그러고서는 예. 저보고 그 다음에 하이 더스틴 청 there comes 리얼 더스틴 예. 리얼 호프만 뭐 이렇게 하대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클래스 학생들이 저보고 더스틴 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 속으로 남한테도 말 안 했지만 제 속으로 그래 그 외유내강이 참 좋은 거 아닌가. 나도 별명은 무엇이든지 간에 외유내강 형이 되자 이렇게 가끔 다짐해보곤 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스터 쓴소리로서 여러 가지 그 비판을 제기해 오지 않으셨습니까?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비판을 받는 자리로 바뀌셨단 말이죠.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? 참 공격은 쉽지만 수기는 참 어렵구나. 이런 비판 속에서 비판을 받으면 이제 비판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비판의 그 원천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줄이거나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자면은 비판이 왜 나왔는지 좀 따져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느라고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네. 과거에 비해서는 공격을 한번 해놓고 공격의 목표는 하나잖아요. 네. 딱 해놓으면 그만이에요. 저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. 그러나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니까 공격의 방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좀 오시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 제가 찾아가서 제 입장도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나 당신이 왜 그런 비판을 하셨습니까? 그리고 좀 물어보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갖고 계신 그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좀 꼽아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? 저는 획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남의 집에서 과외하니까 나도 과외해야 되고 또 남의 학교에서 이것저것 가르치니까 우리도 가르쳐야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획일적으로 지금 정확한 과목 순 잊어버렸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다 14과목 해야 된다, 13과목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획일주의가 결국은 우리 사고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사고가 경직적으로 되니까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런 거를 못해서 결국은 창조적 인간을 제 경제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창조형 인적 자본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획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 그거 또 하나는 학벌지상주의예요. 예. 사람이 어떤 일자리가 있으면 그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지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다. 그것도 무슨 스카이 대학이라고 있다면서요?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총리로 있는 한 이 학력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
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한다 그럴까 네. 풀는다 그럴까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. 예.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이 무너져 있다는 거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. 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총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들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글쎄,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통은 뭐 초등학교, 중등학교, 다시 말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다. 근데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, 또 저희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는 우선 저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 쉬워서 잘 자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서 자고 예. 그냥 중간 학생들만 이 수업에 열심히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. 네. 뭐 꼭 우열반이라기보다는 영어는 저 A급 정도는 A급에 맞게, B급 정도는 B급에 맞게, 또는 C급 정도는 C급에 맞게끔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을 클래스에서 이 학급별로 잘 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. 네. 근데 또 그 교육을 누가 생산하는 겁니까? 선생님들이 생산하는 예.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 애로를 들어봤더니 일이 너무 많아요. 네. 대학 교수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행정일을 하느라고 2월 말에 또는 8월 말에 성적 내야지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또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해야지. 굉장히 다른 일들, 그것도 다 교육의 일환이긴 하지만 네.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정작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,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들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 보조라 그럴까? 예. 보조 선생님들을 좀 많이 제공해드려서 네. 정말 물론 성적 처리도 좋고 오리엔테이션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목을 잘 가르치게 하고 동시에 인성 교육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또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이 공교육 강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교육비 문제입니다. 뭐 많은 서민들의 허리가 빈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은데 글쎄 총리님께서는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한 남다른 이제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. 어떤 부분에 관한 노력이 더 있으면 정말 이 문제가 우리들한테 와닿는 경감책이 될 수 있을까요?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교육이 나쁘다 하는